네, 황규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떤 이슈인가요? 의무경찰, 군복무를 대신하는 전환근무 중 하나죠. 이게 없어진 줄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제 2021년 11월부터 더 이상 뽑지 않아서 올해 4월에 마지막 의경들이 전역을 했습니다. 의경 인기 좋았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 흉악범죄가 자꾸 일어나면서 경찰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의무경찰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무경찰을 최대 8,000명까지 재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좀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악범 막겠다고 의경 제도를 부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래 의경들이 다양한 치안 보조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의경하면 시위 경비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예.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일단 의경을 재도입해도 시위 진압을 하는 기동대에는 배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경찰청에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112 타격대에 배치해서 신고 시 현장에 인력이 빨리 도착하게 하거나 둘째로는 방범 순찰대로 배치해 순찰 활동이나 교통 정리, 시설 경호 등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도 타격대나 방범 순찰대 의경들이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위 현장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도입할 수도 있는 의경이 시위 진압이랑 무관하게 민생 치안만을 위하게 쓰일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의경제가 폐지됐던 가장 큰 이유는 군대 갈 인력이 좀 갈수록 줄어들어서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실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군병력이 이미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50만 명 선이 무너졌고 현재 48명 정도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청년 인구는 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네. 안 그래도 이제 국방부가 고민이 많은데 국방부가 군병력을 경찰로 전환 근무시키는데 과연 동의하겠냐? 혹은 국방부가 동의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안보 차원에서 적절하겠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인력 구조를 바꾸거나 더 뽑는 대안도 있는데 국방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인데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제발 생각 좀 하고 대책을 내놓으라 이런 혹평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총리가 얘기를 꺼낸 거면 국방부하고 협의가 됐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협의가 안 됐더라도 국방부가 공개 반발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좀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경찰은 국방부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7, 8개월 내에 재도입이 완료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제 국방부도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아직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좀 과도한 추측일 수는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이랑 수사 외압 논란 때문에 국방부가 좀 전에 없이 좀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네. 장관이나 다른 간부들이 총리나 대통령실 그리고 좀 검경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국방부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때 하필 이때 국방병력을 경찰 인력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들고 나온 게 좀 과도할 수는 있겠지만 타이밍으로 보면 좀 공교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결국 총리가 경찰 손 들어줬다 이 얘기인가요? 지금 이제 경찰 인력 부족 문제의 핵심엔 좀 기동대 그러니까 시위 진압 인력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의경을 폐지하면서 새로 입직하는 순경들을 주로 이제 기동대로 보냈는데요. 근데 이게 의경을 다 대체할 만큼의 인원은 좀 새로 뽑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파출소나 민생치안 현장에서 신입 충원이 늦어지는 문제가 생겼고요. 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업무 범위가 늘어나면서 경찰 전체적으로 좀 인력 분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집회가 적었고 대응도 이제 과하지 않게 했던 지난 정부에서는 문제가 좀 덜 드러나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집회 시위가 늘고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경비 체계도 좀 많이 달라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집회 대응을 좀 강하게 하겠다 이런 기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집회 대응하느라 민생 치안을 뚫린다는 비판들이 이제 정부를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튼 황교안 작가는 집회 대응 인력으로 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를 않는 거네요. 직접 투입은 하지 않더라도 이제 좀 집회 시 대응 인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좀 집회 시 대응하느라 민생 치안 무너진다. 이걸 좀 극단적으로까지 상황을 끌고 가게 되면 12구 참사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수사 결과가 좀 나와야겠지만 경찰은 인력이 부족해 112 신고를 제때 다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시위 진압 인력을 손을 안 대면서도 뭔가 민생 치안 인력을 늘리려면 결국 의경 제도입 외에는 다른 카드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흉기난동에 나왔을 때 장갑차 동원하고 타격대 동원해가지고 네네. 장면 연출했잖아요. 네. 타격대 그러니까 내보내야 흉악범 진압할 수 있다는 장면을 열심히 연출해놨는데 의견 갖고 되겠습니까? 경찰이 그렇게 열심히 이벤트 해놓고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좀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경찰 증원을 계속 정부 여당이 추진을 했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 여당이 이걸 좀 계속 반대했었잖아요. 이게 좀 경찰 치안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